한용운은 1879년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본명은 한정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용운은 법명, 만에는 그의 버포입니다. 한용운이 18살이 되던 무렵 당시 조선은 동학 농민운동과 을미사변 등으로 정세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방에서 소식만 듣고 있던 한용운은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불현듯 서울로 떠납니다. 하지만 자신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 발길을 돌려 속리사를 거쳐 백담사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곡 스님을 만나 불교에 귀의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한용운은 다시 고향 홍성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에는 14살 때 좋은 풍습으로 혼인한 아내 전정숙이 있었는데 이 시기 둘 사이에서 아들 보국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가하여 본격적인 승려의 길로 들어섭니다. 정식 승려가 된 한용운은 불교 개혁을 위해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1913년에 발행된 조선불교유신론을 통해 불교의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대체로 명론설로 평가받지만 그의 주장 중 하나가 당시 큰 논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승려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금혼이 오히려 윤리를 해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교의 일제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한 그였지만 권력의 힘을 빌려서라도 금혼을 폐지하고자 일제통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출가 전 혼인을 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불교 교리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파하기 위한 불교대전도 편찬합니다. 당시 불교 경전들은 한자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어 대중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한용운이 한글로 쉽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1918년에는 최초의 불교 교양 잡지 유심을 창간합니다. 불교와 관련된 글 이외에도 독립정신을 담은 글들이 많이 실렸는데 일제가 트집을 잡아 3호 만에 폐간됩니다. 한용운은 불교 대표로 3.1운동에 참여합니다. 추진 과정에서 독립선언으로 할지 독립청원으로 할지 논쟁이 있었는데 한용운이 약소 민족의 해방투쟁인데 청원에 의한 타이의 독립운동이 웬 말이냐며 독립선언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집니다. 한용운은 최남선이 쓴 독립선언서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좀 더 과감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용운이 쓴 공약 3장이 독립선언서 뒤에 실립니다. 나중에 일제가 공약 3장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구절을 트집 잡아 내란 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합니다.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한용운의 기계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수감 기간에 변호사 금지, 사석 금지, 보석 금지 3가지 원칙을 지키고 두려움에 떠는 동료들에겐 똥통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또 옥중에서 조선독립이유서를 작성했는데 밖으로 나가는 의복에 숨겨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1919년 11월 4일 독립신문에 게재됩니다. 추록 이후에도 한용운은 항일운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등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1927년에는 좌우합작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에서 중앙집행위원과 경성지회장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신간회에서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자면 신간회에서 전국에 뿌려야 할 공문이 있었는데 동봉된 봉투에 일본 연어인 소화가 쓰여 있는 걸 보고 모두 아궁이 속으로 던져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화를 소화해 버리니 가슴이 시원하곤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55세가 되던 해 한용운은 36세의 간호원 유수건과 재혼을 합니다. 그들은 지인들이 마련해준 시무장에서 생활을 했는데 현재 사적 제550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무장과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한용운이 집을 남향으로 지으면 조선 총독부를 바라보게 되어 북향으로 지었다는 것인데 딸 한영숙 씨 말에 따르면 북향 언덕지형이라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용운은 66세의 광복을 1년 앞두고 중풍으로 시무장에서 입적하게 됩니다. 한용운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은 1926년에 발표됩니다. 총 8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시 전체가 이별, 갈등, 희망, 만남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 연작시의 느낌을 줍니다. 님의 침묵은 이별한 화자의 감수성과 함께 불교적 사유도 담고 있으며 은유법, 역설법 등 수사법 사용이 뛰어난 작품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집 님의 침묵의 진정한 가치는 님의 해석에 있습니다. 님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용운의 생애를 들여다봤듯이 그는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연애에 관대한 승려였어도 얼마 전까지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고 나온 사람이 한가하게 연애시나 쓰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님의 침묵은 1년간 집중해서 쓴 시집이고 당시 일제가 한용운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걸 고려해 봤을 때 님의 침묵은 이별시를 빌린 저항시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에게 검열당하지 않고 민중들에게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연인관계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님을 부처라 생각하지 않는 게 부처는 검열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용운은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승려이자 위대한 독립운동가였고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낸 한용운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님의 의미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작품의 해석은 독자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